오늘 이제 등식 드디어 이제 컴퓨터 다 됐어요. 자, 여기를 배울 건데 문자식을 배웠으니까 방정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 방정식 배우기 전에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등식을 배워요. 등식, 등호가 있는 식. 근데 우리가 배우는 등식의 종류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등식이라는 게 있고 처음 배우죠. 두 번째는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식의 종류는 두 가지. 항등식, 방정식. 근데 이 항등식과 방정식은 공통점도 있는데 차이점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공통점은 시간에 둘 다 등호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등식이니까. 근데 등호만 있진 않고 그 안에 내가 모르는 어떤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세 글자로 미지수라고 부를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수학에서 굉장히 자주 쓰셔야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 등식 안에 내가 모르는 문자가 있는 겁니다. 그 모르는 문자를 미지수라고 불러요. 둘 다 미지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 서로 다 똑같기만 하면 이름이 틀릴 이유가 없죠.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 때문에 이름이 틀려진 건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그 미지수 값에 따라서 저 항등식은 항상 참이에요. 그 미지수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등식이 늘 참이 되더라, 늘 성립하더라 라는 뜻이죠. 근데 방정식은 안 그렇습니다. 그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1번 항등식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좌변에 2 가로 x 플러스 1이 있었어요. 우변에 이제 등호가 있고 우변에 2x 플러스 2가 있어요. 이 식은 항등식입니다.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좌변에 있는 값과 우변에 있는 값이 답이 똑같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 x에 1 집어넣어봤습니다. 1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2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2죠. 2는 4, 좌변 4가 돼요. 우변 x에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 2 더하기 2, 2 더하기 4 같죠? 그렇지. 등호의 왼쪽과 등호 오른쪽이 서로 같아지니까 이 식은 x에 1을 집어넣으면 등식이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괜찮나요? 그럼 마이너스 2 같은 거 한번 집어넣어볼까? 예를 들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이죠. 이 정도 계산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2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예요. 우변은 여기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죠?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 우리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죠. 미안합니다.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죠. 거기다 2를 더해요. 둘은 서로 같은가요? 안 같다고? 마이너스 4에다 2를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서로 같잖아. 이 식이 참이 되네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위에는 이 식은 x에 어떤 딴 걸 안 집어넣어봐도 됩니다.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이 왼쪽과 오른쪽이 늘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참인식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이게 왜 이런 거냐면 혹시 여러분들 이 가로 앞에 2가 있는 이유는 2하고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 배우셨죠? 그런 다음에 이 가로 앞에 있는 2 곱하기를 가로 안에다 나누어주는 법칙.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맞나요? 그럼 2 곱하기 x 얼마죠? 줄였으면 2x. 2 곱하기 플러스 1 플러스예요. 좌변이 2x 플러스인데 우변도 2x 플러스이네요. 알고 보니 두 식은 원래 똑같은 식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식인데 여긴 가로를 풀지 않고 가로를 남겨둔 상태고 우변은 가로를 풀어놓은 상태일 뿐이지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두 식은 완벽히 똑같다 보니까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당연히 같은 식과 같은 식에 나온 답은 당연히 같겠죠. 그러니까 이 등호는 항상 참이 된다. 그래서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참이 되는 이런 식을 우리가 등식 중에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의 줄임말 항등식. 항상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는 뜻이죠. 아셨나요? 두 번째는 이제 방정식인데 방정식의 얘는 이런 겁니다. 2x는 4 이런 식이었다고 칩시다. 2x는 2 곱하기 x를 줄여 쓴 거죠. 2에다 어떤 수를 곱해야 4가 되나요? 2. x에 2를 집어넣으면 참이 되겠죠? 근데 x에 2가 아닌 다른 수를 집어넣으면 x에 2가 아닌 다른 수를 집어넣으면 이건 거짓이잖아요. 2에다 2를 곱한 숫자 빼고 나머지는 4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여기 등호 안에 존재하는 모르는 문자를 우리가 보통 미지수라고 부르는데 그 미지수에다가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방정 맞잖아. 이랬다 저랬다. 방정 맞잖아. 물론 수학적 뜻은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가 저런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항등식은 항상 참인 것, 방정식은 그 x값에 따라 혹은 그 미지수 값에 따라 식이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은 목적이 있어요. 방정식은 목적이 뭐냐면 얘를 구하는 겁니다. 얘를 구하는 겁니다. 얘가 누군가요? 그러면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수히 많은 숫자 중에 이 식을 참으로 만드는 숫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x값 2. 그럼 그거를 구하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임무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에서 주어져 있는 등식에서 그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그 미지수의 값, 그 미지수의 값을 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도 아주 자주 쓸 해 또는 다른 말로 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 해 또는 근이라고 불러요. 방정식은 해가 몇 개 안 됩니다. 1차 방정식은 근이 1개, 해나 근은 같은 말입니다. 해가 1개, 근이 1개. 2차 방정식은 해가 2개, 3차 방정식은 해가 4개, 4차 방정식은 해가 4개, 100차 방정식은 해가 100개. 그럼 차수에 따라서 해 개수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 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항등식은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해, 등식을 참으로 만든 미지수의 값, 그게 해라고 그랬는데 그럼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미지수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참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해가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무수히 많습니다. 계속 무수히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수학적으로 무수히 많은 거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얘는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x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얘는 다른 데다 목적을 둡니다. 방정식은 해나 근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어진 식을 참으로 만드는 그 해를 구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얘가 목적이에요. 내 목적은 여기 있는 거야.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 그걸 구하자.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항등식은 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다 목적을 두기에는 너무 답이 간단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얘는 어디다 목적을 두냐면 해 목적이 해에다가 목적을 둘 수는 없다 보니까 개수를 숨깁니다. 개수를 숨겨서 그 개수를 구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무슨 말인가요, 선생님? 자, 예를 들어 아까 여기 썼던 식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다시 60 2 가로 x 플러스 1 얘는 ax 플러스 b랑 같다. 자, 이렇게 썼는데 이 식이 알고 보니까 항등식인 거예요. 지금 나온 것처럼 주어진 식이 항등식일 때란 말이 있을 때 그때는
어차피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참이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원래 여기 있어야 될 개수나 상수 있죠. 이 개수들을 숨기는 겁니다. 지금처럼 a나 b라는 또 다른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지. 야, 이게 항등식이거든? 그럼 이 a 얼마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얘는 분배가 안 돼 있고 얘는 분배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분배 법칙 이용해서 이렇게 나열하라는 뜻이죠. 그럼 얘를 분배했더니 2x 플러스 2가 됐다고 아까 우리가 봤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좌우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럼 a는 얼마인가요? 2예요. b는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수를 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게 항등식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식은 크게 두 종류, 항등식과 방정식. 등호 존재하고 미지수 존재하는 것은 두 식의 공통점. 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쪽이 차이점이다. 방정식은 해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x값을 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항등식은 해가 무수히 많은 늘 참이 되는 등식이기 때문에 해를 구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개수를 저렇게 어떤 특정 문자로 숨긴다. 숨겨놓고 저게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보통 항등식을 많이 푼다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네. 자, 여기 등식은 등호를 나타낸 식, 그게 등식이고 등식의 왼쪽을 보통 우리는 용어 정리하는 겁니다. 좌변이라고 불러요. 좌변.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좌변. 등호의 오른쪽은 우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좌변과 우변을 통틀면 양변이라고 불러요. 양쪽에 있는 변이라는 뜻이죠. 등호의 왼쪽 좌변, 등호의 오른쪽 우변, 양쪽 합치면 양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등호가 있으면 다 등식입니다. 뭐 이런 것들. 6-4는 3. 에이, 선생님 답이 틀렸는데요? 답은 틀렸지만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등식이죠. 다만 참이 아닌 등식일 뿐이에요. 어쨌든 등호 있으면 무조건 등식입니다. 얘 등식입니다. 얘는 부등호가 있잖아요. 대소비가 하는 순간부터는 등식이 아니고 얘는 부등식이죠. 네. 얘는 등식이 아닙니다. 꼭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등호가 있어야 등식이 성립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정식은 등식이 있는 등호와 미지수가 있는 그 등식에 주어져 있는 미지수의 어떤 특정 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 식이 참이 될 경우 그 경우를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보통 방정식의 해란 뜻은 그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을 보통 해라고 부르며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어도 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면 방정식의 목적인 해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알아서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면 방정식을 풀라는 게 무슨 말이지? 이 뜻이에요. 그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시오 이 뜻이라는 얘기죠. 이런 거요. 주어져 있는 이 식 잠깐 밑으로 내려보면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3 뭐에다 1을 빼야 3이 되냐면 4에다 1을 빼야 3이 되죠. 그럼 여기 x에 뭘 집어넣어야 이 식이 참이 되냐면 2를 집어넣어야 참이 돼요. 따라서 x값 2를 우리는 한 글자로 해 또는 근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말 없이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면 이렇게 답은 x는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방정식의 해를 구한 결론이 되고 항등식은 어떤 미수를 더 집어넣어도 그 식은 늘 참이 되는 등식이 항등식이다. 그래서 항등식은 이런 꼴로 보통 나타난다. 0x는 0꼴. 0x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완벽히 똑같은 꼴로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이 꼴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완벽히 똑같다. 그러면 항등식. 왼쪽 오른쪽이 완벽히 똑같지 않다. 그러면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봅시다. 등식은 동그라미 아니면 x. 자, 839 등식인가요? 네. 2번. 840번. 아닙니다. 841번. 맞습니다. 842번? 아닙니다. 등호 없으면 등식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자, 여기 한번 잠깐 해볼까요? 잠깐만요. 이런 거 뭐 하는 거냐면 그냥 등식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식을 보시고 등식을 세우시오. 한 개에 800원 하는 사가 X개. 800원 하는 사과가 X개면 가격과 수량을 곱해야 금액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한 개 Y원인 수박 한 통. Y원인 수박 한 통. 두 개를 더하면
그 금액은 15,000원입니다. 좀만 더 간단하게 써보면 곱하기 줄여 쓰죠. x 플러스 1y는 그냥 y니까 y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간단한 식이 된다. 밑에 있는 845번 문제. 가로 길이가 3, 세로 길이가 x인 직사각형이 있죠.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어요. 뭐 어려울 거 없죠. 가로가 3, 세로가 x, 넓이가 20입니다. 이게 식 어떻게 세우나요?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20이 됩니다. 따라서 3x는 20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지금 그냥 식만 세우는 거죠. 아직 뭐 해를 구하란 말은 없으니까 이렇게만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46번 잠깐 건너뛰고 847번이랑 이렇게 밑에 걸 해봅시다. 다음 보기 중에서 해가 x는 마이너스 2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x가 마이너스 2가 해란 뜻은 이 방정식에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식이 참이 된다.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더라.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2x면 2 곱하기 x를 말하죠. 이 등식이 참인가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입니다. 맞나요? 네, 맞잖아요. 그럼 기억은 해가 맞습니다. 이걸 x가 마이너스 1을 해로 갖더라. 니은 x 더하기 1, x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더하기 1, 그게 3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해가 아니네요,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과 3은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건 식을 참으로 만들지 못하니 해가 아닙니다. 디귿 3 곱하기 x값,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플러스 4. 그 값이 마이너스 2랑 같은가요? 여기 계산하면 얼마나가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플러스 4. 서로 다른 볼을 덧셈하면 큰 쪽의 볼을 쓰고 숫자끼리 뺄셈하면 돼요. 마이너스 2. 맞는 말이네요. 이거는. 여기 3이 맞습니다. 이거는 해가 맞더라. 디귿 2 곱하기 x값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x는 여기 있어요. x는 마이너스 2. 근데 지금 x가 두 군데 있죠? 그럼 두 군데다 모두 다 대입하셔야 됩니다. x라고 생긴 데는 전부 대입하시는 거니까요. 그럼 좌변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얼마죠? 마이너스 3. 이 사이에 덧셈이 생각되어 있는 거잖아요. 같은 부호를 덧셈하면 부호는 따라 쓰고 숫자끼리 덧셈한다. 마이너스 3. 이런 계산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아니네요. 서로 다른 부호를 곱하면 마이너스는 맞는데 2와 3을 곱하면 6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6이 우변은 마이너스니까 서로 같지 않죠. 그럼 해가 아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만 미지수의 값이 참을 만들기 때문에 해가 됐다. 848번 등식은 동그라미, 등식이 아니면 x를 하시오. 848번 보세요. 아까 항등식은 동그라미, 항등식이 아니면 x라고 그랬는데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완벽히 똑같은 쌍둥이 모양을 가지시면 됩니다. 쌍둥이. 그런 모양이면 이게 항등식이에요. x와 2x를 더하면 3x인가요? 이거 동량이잖아요. 여기 x 앞에는 1이 생략되어 있죠? 1x 더하기 2x는 3x이다. 좌변과 우변이 완벽히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항등식이에요. 그 다음에 849번 좌변식을 전개해보면 3x 더하기 2는 9가 되죠. 3x 플러스 6은 9 이렇게 되나요? 보세요. 이게 분배하면 3x, 분배하면 플러스 6은 9. 좌변과 우변이 완벽히 일치합니까? 똑같은 모양이에요? 똑같은 모양 아니잖아요. 좌변은 3x 플러스 6이에요. 3x 플러스 6, 3x에다가 6을 더하면 9가 돼?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거 동량이 아니라 덧셈이 안 되는 거죠. 결론 이 식은 x의 1일 때만 식이 참이 되고 x의 1이 아닌 식일 때는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은 항등식이 아닌 뭐가 되죠? 방정식이 됩니다. 849번은 항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이에요. 850번은 자, 가로를 분배해 봅시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3 우변은 3x 마이너스 1 더하기 x. 이제 동량 처리해 볼까요? 좌변 동량은 4x 있고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우변은 3x 더하기 x 4x 뒤에 상수 마이너스 1. 왼쪽 오른쪽이 완벽히 똑같네요? 항등식이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지? 네. 이렇게 항등식을 구분해내시면 됩니다. 설명한 시간이 이게 앞쪽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서 오늘 이 등식의 성질까지만 하고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쉽지 않겠지만 한번 풀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등식의 성질 좀 빨리 설명할게요. 여기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등식의 성질이 뭐냐면, 자 봐봐, 왼쪽에 네모가 있어요. 오른쪽에 세모가 있어. 둘은 서로 같았어요. 둘은 같은 숫자요. 같았어요. 근데 여기다 내가 별을 더해요. 둘이 같아지려면 오른쪽에도 뭐 해야 되죠? 당연히 공평하게 똑같이 별을 더해야 됩니다. 네모에서 별을 뺍니다. 근데 둘이 서로 같아지려면 오른쪽도 똑같이 별을 빼야 되고, 별을 곱하면 얘도 곱해야 되고, 별을 나누면 얘도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래 있던 그 등호가 참이 된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원래 둘이 같은데 왼쪽에 일정 숫자를 더하게 되면 같지 않겠지. 당연히 왼쪽이 커져 있겠죠. 다시 같게 만들려면 왼쪽에 더한 숫자만큼 오른쪽에 똑같이 더하고, 뺀 숫자만큼, 곱한 숫자만큼, 나눈 숫자만큼 똑같이 계산해야 등호는 여전히 성립한다, 참이 된다. 이걸 우리가 보통 등식의 성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소 같은 거 떠올리시면 돼요. 둘이 똑같이 있어. 한쪽에 무게를 좀 더 많이 줍니다. 그러면 기울어지겠죠? 안 기울어지 다시 등식이 그 시소가 평행을 이루게 만들려면 왼쪽에 가한 힘만큼 오른쪽도 똑같이 힘을 가하는 거겠죠. 그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같이 더해라, 같이 빼라, 같이 곱해라, 같이 나눠라. 단 조심하셔야 될 것, 이 나눌 때 숫자 얘는 뭐가 아니어야 됩니까? 0이 아니어야 됩니다. 0으로 나누는 수는 수학으로 수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죠? 0으로 나누지 않는다. 왜 0으로 나누지 않다? 왜 그렇죠? 예를 들어 뭐 2분의 6이 얼마죠? 3이에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분모에는 2와 오른쪽에 있는 값을 곱하면 분자인 6이 나온다는 뜻이지. 이게 수학적 원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 0으로 나눈 숫자가 이런 건 존재해요. 2분의 0. 2분의 0은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2와 오른쪽에 있는 0을 곱하면 분자값인 0이 나온다. 이건 성립하는데 0분의 1, 우리 이런 거를 값이 없다고 배우잖아. 이게 왜 값이 없다고 배우냐면 값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x라고 쳐. 그럼 앞에서 배운 규칙으로 본다면 0에다가 x를 곱하면 1이 된다는 뜻인데 이런 수가 존재하나요? 이런 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0에다 어떤 수를 곱해도 답이 1이 될 수는 없어. 결국은 0분의 1은 존재하지 않는 값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0으로 나누지는 않는다가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여긴 이 부분이에요. 어떤 숫자를 나눌 때 0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것만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누어도 등식은 참이 된다. 이 내용을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더해라, 똑같이 빼라, 똑같이 곱해라, 똑같이 나눠라. 단 나누는 값은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여전히 등식은 참이 된다 라는 표현이죠. 이해됐나요? 자, 근데 2항이라는 걸 배웁니다. 2항 보세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x가 있어요. 여기는 3이 있어요. 여기에 더하기 2를 해요. 그럼 얘도 뭐 해야 되죠? 더하기 2를 해야 서로 같아져요. 그럼 이 식은 x 더하기 2는 5랑 같아지겠죠. 3 더하기 2는 5가 되니까요. 근데 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처음에 있던 x값은 얼마였죠? 3이었죠. 처음에 있던 x값 3이에요. 나는 x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x값만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뒤에 쓸데없는 2가 붙었죠. 그럼 다시 x값을 구하려면 여기는 더하기 2가 없어져야 돼요. 더하기 2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반대 부호인 빼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x가 여기는 더하기 빼기 계산하다 보면 없어지고 x값만 남겠죠. 근데 아까 등식의 성질이 뭐냐면 등호의 왼쪽에 어떤 수를 뺐죠. 그럼 오른쪽도 똑같이 빼야 됩니다. 됐니? 그 얘랑 지워지고 x는 5 빼기 2, 3이 정답이 된다. 이게 등식의 성질입니다.
근데 이 등식의 성질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예로 2 곱하기 x 줄여서 2x예요. 2x가 6. x값만 구하고 싶으면 x값만 구하고 싶다면 이걸 뭐 하시면 되죠? 곱하기 되는 2를 지우기 위해서 양변을 2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럼 좌변을 2로 나누면 우변도 1을 나눠야 되겠죠. 2x를 2로 나눈다를 제일 흔하게 이해하려면 분모에다 2를 쓰시면 됩니다. 6을 2로 나눕니다 라는 뜻을 쉽게 이해하려면 분모에다 2를 쓰시면 돼요. 그럼 2를 나눈다는 뜻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약분되고 1 남고 여기 1 남고 1x는 x니까 x값은 2분의 6 약분하면 3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기 돼 있으면 필요 없는 숫자가 더하기 돼 있으면 그만큼 빼주면 되고 빼기 돼 있으면 더해주면 되고 곱해져 있으면 나눠주면 되고 나눠져 있으면 반대로 곱하시면 됩니다. 그런 규칙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양이 뭐냐면 이 양이 이거예요. 여기 x가 있어요. 아까 했던 거 더하기 2는 5. 좀 전에 한 거죠? 우린 뭐 했냐면 여기 양변에 2를 뺐었어요. 더하기 되는 숫자를 없애야 x값이 나올 테니까. 그럼 더하기 있는 숫자의 반대보인 빼기. 왼쪽에 빼기, 오른쪽도 빼기 2.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등식의 성질이었죠. 근데 좀 귀찮긴 해요. 근데 사실 매번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잘 보세요. 여기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빼기 2를 한다고 그랬죠. 그럼 우변도 빼기 2를 합니다. 그럼 더하기 2와 빼기 2는 서로 없어지고 좌변은 뭐가 남나요? x만 남고 우변은 5 빼기 2가 남죠. 잘 보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있는 식이 이거잖아요. x 플러스 2는 5. 근데 등식의 성질을 읽어보니까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같은 식이래. 그러다 보니까 내가 x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럼 여기 있는 플러스 필요 없는 플러스 2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모양상. 그렇지? 2가 왼쪽에 있던 2가 오른쪽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다만 넘어갔을 때 모양을 결과적으로 보니까 2 앞에 있던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내가 어떤 특정 항을 구하기 위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을 등호의 반대편으로 옮겨주는 행동을 앞으로 이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항은 항을 이사한다는 뜻이에요. 항을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줄여서 이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대신에 항을 이항할 때는 더하기는 빼기로 바뀌고, 그러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는 게 이항의 약속입니다. 가지고 있는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왜죠? 아까 했던 것처럼 더하기를 없애려면 빼기를 붙여야 되고, 좌변에 빼기를 붙이면 우변도 빼기를 붙이는데 마치 그래 이렇게 만들어지죠. 등호가 성립하죠. 마치 여기는 플러스 2가 넘어가면서 항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이 항의 특징은 사실은 등식의 성질을 변형해서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식의 성질을 써도 괜찮지만 앞으로 우리는 이 항을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이용할 겁니다. 그래야 항을 좀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A와 B가 서로 같을 때 네모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851번 이 네모에 뭐 들어가죠? 2가 들어가겠죠? 852번 A에 뭐 들어가나요? 네모에 5가 들어가겠죠? 853번 네모에 뭐 들어가나요? 마이너스 3. 854번 네모에는 4. 네. 왼쪽에 했었던 그 수의 규칙을 오른쪽도 똑같이 만들어준다. 이것. 다음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A와 B가 서로 같으면 A 더하기 1과 B 더하기 1은 서로 같다. 그렇죠? 왼쪽에 1 더했다는 얘기잖아요. 오른쪽도 똑같이 1을 더했다는 뜻입니다. 네, 맞는 말이죠. 856번 A와 B가 서로 같으면 A 빼기 7과 B 빼기 7은 서로 같다. 같이 뺐다는 뜻이니까 성립하겠네요. 자, 857번을 잘 보세요. A 더하기 3과 B 빼기 3이 같아요. 그럼 A와 B가 서로 같은가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 수 없지 않나요? 왜 그러면 A 더하기 3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B 빼기 3이 있어요. 근데 만약 내가 A 더하기 3이 아닌 그냥 A만 만들고 싶다면 여기 얼마를 빼야 되죠? 3을 빼야 됩니다. 근데 등식의 성질에 따라
왼쪽에 3을 빼면 오른쪽도 똑같이 3을 빼야 되죠. 그럼 여기도 3을 빼야 돼요. 그러면 더하기 3 빼기 3은 서로 없어지고 좌변은 A만 남고, 우변, 왜 더하기 3 빼기 3은 0이 되니까 0 더하기는 더 하나 많아져. 대신 우변은 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얘가 만약 참이면 얘가 참인 거지 이게 참은 아니죠. A는 B 마이너스 6과 같다. 이게 참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얘는 틀린 답이 된다. 자, 오른쪽에 여기도 이제 등식의 성질입니다. 자, A와 마이너스 B가 같으면 A 더하기 B는 0이다. 맞나요? 아니라고요? 보세요. A와 마이너스 B가 서로 같으면 A 더하기 B는 0이다. A 더하기 B는 0이라는 게 A 더하기 B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A에다가 뭘 더해야 되죠? 뭘 계산해야 돼요? 더하기 B를 계산해야 얘처럼 같아지지 않을까요? 일단 이런 꼴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강제로. 근데 등식의 성질에 따라 왼쪽에 B를 더하면 오른쪽도 똑같이 B를 더해야 이 등식은 참이 되죠. 됐나요? 그럼 계산한 겁니다. A 더하기 B 동량이 아니니까 그냥 쓰죠. 근데 우변은 마이너스 B 플러스 B 얼마예요? 0. 같은 숫자인데 서로 다른 부호를 덧셈하게 되면 0이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0이다. 858번은 맞는 답이에요. 859번 2분의 A는 3분의 B랑 같다. 이게 성립하면 분모를 좀 지우고 싶은 거예요. 분모들을 지으려면 양변에 뭘 곱해야 되죠? 2와 3의 최종배수인 6, 2와 3을 동시에 없애야 되니까 2와 3의 최종배수인 6을 곱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그럼 좌변에다가 6을 곱하고 우변에도 똑같이 6을 곱합니다. 좌변에 6 곱하고 우변도 6을 곱합니다. 그럼 좌변에 누가 있었냐면 2분의 A가 있었고 우변에는 3분의 B가 있었죠. 원래 같은 숫자에 똑같이 6을 곱해도 그 식은 참이 되겠네요. 그럼 약분하죠? 1, 여기 3. 3 곱하기 A, 3A. 약분하면 1, 약분하면 2 곱하기 B, 2B. 만약 얘네들이 같다면 얘네들도 같다는 뜻이에요. 3A와 2B는 서로 같다. 네, 이것도 맞는 답이 되죠. 4번 봅시다. 4A랑 4분의 B는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A와 B는 같은가요? 이건 좀 쉽게 하려면 A에 맞추지 말고 B에 맞춰보세요. 우변이 지금 4분의 B잖아요. 4분의 B를 B로 만들려면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되죠? 4를 곱해야 분모가 지워지고 B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등식의 성질에 따라 우변에 4를 곱하면 좌변도 4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우변은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남죠? B가 남아요. 좌변은 4, 4, 16A. 이게 참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인 거지 B와 16B가 같은 거지 A와 B가 같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860은 틀렸다. 자, 이것 지금은 뭐만 하냐면 이항만 합니다. 그냥 이항만 하세요. 이항만 하는 얘기는 항 그냥 옮기기만 하라는 얘기죠. 861번 아까 이항의 규칙이 뭐였죠? 밑줄집 마이너스 4를 이항하시오라는 얘기는 등호의 왼쪽에 있는 항을 반대편에 있는 등호의 오른쪽으로 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항을 하지 않은 항은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얘는 그냥 놔두시려 되면 원래 있던 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4를 우변을 이항하면 저 마이너스 4가 뭘로 바뀌죠? 플러스 4로. 가지고 있는 부호를 반대로. 숫자는 그대로인데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되나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항한 결과예요. 근데 더하면 6 아닌가요? 물론 더하면 6인데 지금은 이항만 하는, 항만 옮겨놓으라고 그랬으니까 굳이 이걸 뭐 덧셈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이항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플러스 5가 뭘로 바뀌죠? 마이너스 5로. 그래서 좌변은 2x. 넘어갔으니까 항이 없어진 거죠. 우변은 원래 있던 마이너스를 써주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항을 한 결과가 되겠죠. 얘도 이항. 얘는 이항을 하라는 얘기는 등호의 왼쪽에 있는 게 반대로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가라는 뜻이죠. 그럼 원래 있던 3x 원래 살던 애는 써줘야 돼요. 나 원래 등호의 왼쪽에 살던 애야. 오른쪽에 있는 4x가 이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부호 4x의 부호는 플러스죠. 반대 부호 마이너스 4x. 오른쪽은 플러스 5인데 이 플러스는 생략해야 되죠. 이제는 맨 앞에 있는 숫자의 부분 플러스는 생략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이항
여기는 마이너스 6x를 좌변으로 이용하면 원래 살던 x 써주시고 넘어가네 마이너스 6x의 부호반대 플러스 6x는 8. 얘는 넘어갔으니까 이제 항이 없어진 거죠. 얘는 좌변에 있는 거를 우변으로, 얘는 우변에 있던 거를 좌변으로, 밑줄이 두 개 쳐져 있는 거는 둘 다 이용하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원래 있던 애는 어떻게 하죠? 원래 있던 애는 쓰셔야 됩니다. 쓰고 플러스 7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7이 되고 등호 쏘시고 원래 있던 6x는 써주시고 마이너스 x가 우변 이용하면 플러스 x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아마도. 자, 그러면 과제는 어디부터 하시냐면요. 네, 앞쪽에 지금 여기 앞쪽에 선생님 풀어드린 문제 빼고 나머지 안 푼 거 있으면 푸시고 895번부터 2항까지 풀 수 있으니까요. 문제가 많지는 않네요. 네, 여기까지 920번까지 하셨죠? 920번까지. 네, 옆에 강의실로 이동합시다.